시리즈 스포츠 채널의 성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언박싱 영상과 함께 그 영상에서 이 아이폰 11 프로 맥스의 카메라가 어떤 화질을 보여주고 얼마나 카메라로서 매력이 있는지 그런 걸 좀 체험을 해보고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11월부터 이제 1월이 넘어갔으니까 거의 2달 가까운 시간 동안 스튜디오에서 촬영도 해보고 또 바깥에서 이런저런 촬영들을 해보면서 이 카메라가 보여주는 매력이 무엇일까 하고 뜯어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아이폰 11 프로 맥스 이 카메라는 3개의 렌즈를 갖고 있고 다 각기 다른 앵글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일상에서도 그리고 좀 특별한 공간에 가서도 좀 활용을 할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스펙으로 무장을 했는데요. 그래서도 사진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동영상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였습니다. 네, 이 핸드폰에 렌즈가 3가지가 있는데 이게 보면 13mm, 그 다음에 26mm, 그리고 52mm라고 해요.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기를 26mm 1.8 렌즈라고 얘기를 하네요. 굉장히 밝은 조리개의 메인 렌즈입니다. 이게 가운데 렌즈가 아니라 요 위에 있는 렌즈가 26mm의 렌즈인데, 그러니까 일반 울트라 렌즈죠. 일상적인 촬영을 할 때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될 만한 렌즈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적당한 화각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손떨림 방지도 그렇지만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 뭐 딥러닝을 통한 뭐 이런저런 기능들, 나이트샷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제일 잘 구현이 되는 렌즈라고 생각이 드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요 밑에 있는 렌즈가 이제 망원 카메라라고 캐논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52mm 렌즈인데 이게 조금 요거는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50mm라고 하는 렌즈인데요. 이 50mm라고 하는 건 원근감이 내가 눈으로 봤을 때랑 거의 거리감이 비슷하다라고 할 때 보통 35mm 기준의 카메라에서는 50mm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망원 렌즈는 보통 이런 렌즈도 보셨죠. 이 백동이라고 하는 이런 커다란 렌즈, 낄다란 렌즈, 이런 렌즈가 보통 망원 렌즈라고 해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는 걸 땡겨보는 그런 렌즈거든요. 그래서 이런 렌즈는 보통 적혀 있는 수치를 보시면 여기 70에 200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50mm보다 더 위로 숫자가 커질수록 망원 렌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200mm라고 하면 굉장히 멀리 있는 것도 땡겨볼 수 있는 그런 렌즈예요. 근데 지금 홈페이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52mm라고 하는 건 2mm 차이는 그냥 50mm라고 봐도 돼요. 이게 이제 비교적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52mm, 26mm, 26mm에 비해서는 굉장히 2배에 가까운 이 수치이기 때문에 더 땡겨보는 그런 인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망원 렌즈라고 표현하기에는 조금 억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 눈으로 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찍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요 밑에 52mm 렌즈를 사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그 왜 아이폰에는 별의별 액세서리가 다 나오잖아요. 앞쪽에 다 이렇게 부착을 해서 더 광각으로 만들어주는 렌즈라던가 아니면 붙여서 더 당겨볼 수 있는 망원 어댑터 같은 그런 렌즈를 달아서 써야 정말 망원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아니면 이게 디지털 줌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해야 되는데 디지털 줌은 또 생각보다 별로들 안 좋아하시죠. 어, 일단은 당겨서 찍는 렌즈는 아니다라는 건 분명히 좀 알고 가셔야 멀리 있는 사람을 찍고 싶은데 이거는 불법이죠. 멀리 있는 뭐 간판이라던가 이런 걸 좀 찍어서 확인하고 싶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거는 좀 어려운 카메라 렌즈다라는 건 꼭 밝혀두고 싶었습니다. 네, 이런 스펙 덕분에 애플은 열심히 이 카메라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한 촬영들을 할 수 있다고 광고를 하고 있고 지금 통신사에서도 열심히 그런 부분들을 어필을 하면서 이 새로운 카메라의 매력을 굉장히 가시를 하는 그런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부분에서
매력적인 카메라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아이폰을 쓰면서 느꼈던 장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일단은 화질이 정말 좋은 카메라냐, 1200만 화소의 화질을 보여주는 그런 카메라인데, 사실 요 최근에 나와 있는 카메라들이 거의 다 1200만 화소는 물론이고, 뭐 5000만 화소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카메라 센서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1200만 화소는 좀 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화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0%로 확대했을 때의 화질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기존에 제가 사용을 했던 카메라가 아니라 핸드폰인 갤럭시 노트 8인데요. 그 전면 카메라, 후면 카메라가 보여줬던 화질을 생각을 해보면 분명 이제 2년이 지난 시점에 나온 요런 새 핸드폰이어서 그런지 굉장히 갈목할 만한 화질의 차이를 좀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 카메라들도, 아이고 이게 꼬였네요. HDR이라고 하는 성능들, 그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어, 이 안부와 명부의 간극을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이 탑재가 다 되어 있었는데, 이번 아이폰 11 프로 맥스에 들어가 있는 HDR은 그 기능이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그러니까 좀 눈에 띄게끔 그 효과를 내어주는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서 굉장히 뭐 이런저런 촬영에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HDR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커스 속도 자체도 일상적으로 촬영할 때에 기본적으로 따라가 주는 그 속도 자체도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무엇을 촬영하든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마다 다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가 있죠. 13mm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24mm, 52mm의 요 다른 렌즈에는 그 OIS라고 하는 자체 손떨림 방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촬영을 할 때도, 그리고 사진을 촬영할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촬영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계속 중간중간 얘기 나오는 이 4K 촬영, 4K 촬영할 때도 후면 카메라로 촬영하든 아니면 전면 카메라로 촬영을 하든 모두 4K 60프레임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크기를 채워주면서 부드러움까지 잡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면 카메라의 품질 자체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셀카를 찍었을 때 화질도 꽤 괜찮은 편이고요. 그리고 어, 전면 카메라에서도 60프레임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리뷰를 하면서 촬영을 해도 굉장히 어, 좋은 모습으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 그 화질 자체도 후면 카메라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굉장히 좋은 컨디션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어, 인상이 깊었던 기능은 나이트샷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어두운 환경에서 촬영을 했을 때에 삼각대 없이도 혼자서 그냥 촬영을 할 수 있는, 손각대로 촬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잘 나와요. 이 가운데 하각으로 울트라샷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와이드샷으로 촬영을 했을 때에 정말로 손떨림 없이, 그리고 굉장히 깨끗한 화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이 카메라의 최고 장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야경을 많이 촬영을 하신다는 전제 하에지만 일단 좋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서 굉장히 칭찬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카메라에서 또 갈목할 만한 부분이 13mm 울트라 와이드 렌즈, 이 이름이 맞을까요? 일단 이 굉장히 넓은 초광각을 지원을 한다는 점이 굉장히 좋은 점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렌즈들이 보면 24mm를 최대 광각으로 하는 표준중 렌즈가 있고, 예, 그 외에 다른 렌즈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사용을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 그 밑에 초광각을 그렇게 많이 선호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또 딱 이 라인업에 없는 렌즈가 채택이 되다 보니까 어쩌다 한 번씩 넓게 넓게 찍고 싶을 때 이걸 딱 꺼내면 굉장히 속이 뻥 뚫리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들더라고요. 네. 장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정말로 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좋은 카메라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단점들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단점이 뭘까 생각을 하면, 노출 보정이라는 걸 보통 사용을 하시죠. 보통 카메라로 사진을 찍을 때에 카메라가 알려주는 그 밝기대로 그냥 사진을 촬영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카메라 자체가 기계다 보니까는 이 상황에 대해서 100% 이해하고 촬영을 해주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역광이라던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자가 그 밝기를 좀 세팅을 해 줘야 되는 그런 환경이 발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노출 보정이라는 기능으로 해서 이제 피사체를 클릭을 하고 이제 쭉 슬라이드 업을 해 주면 이제 전체적으로 밝기가 올라가는 그런 기능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핸드폰도 이제 그렇게 활용이 가능한데, 문제는 노출 보정을 한 후에 그 밝기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것 때문에 이 핸드폰의 카메라에 대한 평가를 좀 떨어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촬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노출 보정을 매번 해줘야 돼요. 그 말즉슨 이게 노출 보정을 하고 앵글을 바꾼다거나 한 컷을 촬영을 하면 노출이, 그러니까 밝기가 다시 바뀌어 버려요. 제가 원하는 밝기 그대로 세팅이 유지가 되면 좋겠는데 그게 되지 않고 계속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혹시나 세팅이 되는지 계속 찾아봤는데 일단은 제가 2달 동안 쓰는 동안에는 그 인터페이스를 찾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그걸 지원을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있다면 좋겠는데, 사실 저는 카메라로서 그냥 이 상태로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다른 어플을 활용을 해 보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그 조작감이라든가 인터페이스는 솔직히 좀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 시리즈하고 좀 비교를 해 보자면, 갤럭시 시리즈는 수동 모드, 그러니까 프로 모드라고 보통 얘기를 해 가지고 조리개, 셔터 스피드, 뭐 감도, 화이트 밸런스, 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모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드로 촬영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노출 보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세팅대로 해 놓고 계속 셔터만 누르면 되는 그런 환경이 지원이 되는데, 요거는 그게 없다는 점에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드는 소프트웨어로 충분히 지원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애플에서 좀 의 의지가 있다면 좀 그런 모드도 심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고요. 어 그렇다면 이게 프로라는 이름으로 갖다 붙여서 활용이 가능한가? 예, 요런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해 보려고 하면, 이제 프로 분들이 사용을 하는 그런 카메라하고 좀 비교를 해 봐야 되겠죠. 뭐 저는 뭐 프로라고 불리기는 조금 애매하지만, 일단은 요 카메라하고 좀 비교를 해 보자면요. 일단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의 EOS-R이라고 하는 미러리스 풀프레임 카메라입니다. 뭐 OD 마크 4, 뭐 이런 필드에서 많이 쓰는 카메라하고 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카메라고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만들어주는 결과물하고, 그리고 이 아이폰이 만들어주는 결과물하고 같은 환경에서 같은 시간에 촬영을 해보면 어떤 결과물의 차이가 있을까, 이런 실험을 좀 해봤는데요. 실험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일단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 일단은 판형 자체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조그만 렌즈하고 그 안에 조그만 센서에 들어가는 결과물하고는 딱 봐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선전을 해주는지, 아니면 정말로 선전이 아니라 좀 처참하게 좀 결과물의 차이가 나 버리는지, 그런 거가 또 궁금하실 분들이 있으시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이폰이 보여주는 결과물을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아이폰이 보여주는 카메라의 화질은 전체적으로 폰카라고 생각을 했을 때에, 이 정도면 진짜 많이 선명하고 좋은데? 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굉장히 샤프하고 디테일도 잘 볼 수 있을 정도로 고무적인 결과물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라면, 그 작은 센서에서 오는 그 한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명부에서 안부로 넘어가는 라인이 조금 다소 딱딱하고 컨트라스트가 센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HDR이라고 하는 기능, 그 기능이 활성화가 돼 있음으로 인해서 그 간극을 많이 줄여주는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 HDR이라는 기능을 비활성화한 상태로 사진을 촬영을 하게 되면 명부가 엄청나게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화이트 부분이 너무 날아가 버리니까
디테일이 없어져서 커버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출 보정으로 이제 안부의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터치 후 이제 노출을 바꾸는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뿌연 그런 촬영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일반 DSLR에서도 물론 이제 노출 보정이라든가 뒤쪽에서 들어오는 빛 자체가 굉장히 세면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지만 그 정도의 차이가 좀 더 심하게 많이 보여지는 듯한 인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되도록이라면 HDR 기능을 활성화를 해서 사용을 하는 쪽을 추천을 드립니다. HDR이란 기능 자체가 능사는 아니기 때문에 사진 자체가 가끔 그런 비약적으로 많이 노출이 차이가 나는 촬영에서는 뭐랄까 어색한 느낌이 나기도 해요. 그렇긴 하지만 어색한 것보다 날아가는 결과물이 더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지라도 그 HDR을 켠 상태로서의 촬영분이 훨씬 더 낫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을 떠나서 카메라 자체로의 기능 차이를 생각을 해보자면 일단 하드 차이를 좀 비교를 해보죠. 일단은 EOSR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와줍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더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라데이션 표현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화질도 EOSR의 결과물은 3000만 화소의 좀 큰 이미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로 확대를 했을 때에 좀 디테일에 갖고 있는 차이가 눈에 띌 정도로 많이 차이가 나죠. 이건 이제 센서 크기에서 기인하는 결과가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페이스, 물론 이제 자동으로 모든 걸 찍어주는 아이폰이 굉장히 편한 부분도 있지만 이제 그런 촬영은 사실 일반 카메라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 외에 이제 수동 기능이라던가 이런 뭐랄까 밝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촬영자의 의도를 좀 반영을 하는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인터페이스의 차이가 좀 심하게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촬영을 할 때 매번 그 터치를 해서 노출 보정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지 않고 계속 촬영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인터페이스의 지원이 계속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면 그런 부분이 아니라 좀 다른 외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이런 일반적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종조 장치라고 하는 일반 그 플래시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조명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훨씬 더 그 핸드폰 카메라에 비해서 좋은 부분을 보여주는데요. 이제 카시오 어댑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의 반면에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지원할 수 있는 액세서리가 없죠. 어차피 카메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프로포토라고 하는 조명 업체가 있어요. 이제 그런 업체에서는 이제 C1이나 C1 프로라고 하는 아이폰을 위한 그런 조그만 조명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뭐 얼마나 많은 반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아이폰에서만 사용을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빛이 어두운 환경에서 지속 광원으로 빛을 넣을 수도 있고 C1 프로 같은 경우에는 빛을 반짝해서 쏴주는 순간광도 이제 들어갈 수 있게 해줘서 빛이 부족한 그런 환경에서 빛을 쏴주거나 빛을 좀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조명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뭐 200와트, 400와트, 600와트, 1000와트 이런 큰 조명을 사용을 할 수는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드웨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뭐랄까 프로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바운더리가 차이가 나버리죠. 일단은 이 핸드폰을 가지고 그런 촬영을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정말로 좋은 화소에 좀 더 발전된 아이폰이 나온다고 했을 때에 그래서 만약에 프로라는 이름을 계속 이어서 나간다고 했을 때에는 어, 어, 동조라던가 이런 와이파이 환경에서 또 엮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지금도 이런 동조기 같은 것들이 프로그램으로 엮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계속 나오고 펌웨어가 업그레이드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런 부분도 함께 어우러져서 분명히
재밌는 작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쪽이거든요. 그래서도 뭔가 나중에는 좀 더 재밌는 작업이 될 수 있게끔 바뀌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은 지원하지 않으니까 사진기로서, 카메라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아이폰을 처음 이제 리뷰를 결정했을 때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보자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구매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게 그 노력과 시간이라면 좀 다른 장비를 더 많이 활용을 해보는 게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결론이 생겼습니다. 다음 영상도 좀 기대를 해 주시고요. 물론 되게 부지런하지 못해서 빨리빨리 업로드는 되지 않겠지만 좀 노력을 해가지고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어 볼 예정이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열심히 힘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을 꼭 눌러줘.